아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결혼했지? 더불어서 건강한 결혼 생활도 이걸 잘 유지했을 때 건강해질 확률이 높죠. 원장님께서도 결혼 잘하는 여자의 비결은 미모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역으로 우리 피디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결혼 잘한다는 게 뭐예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면 남편한테 사랑 많이 받는 거? 그럼 그런 여자들은 다 예쁘고 몸매가 잘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지? 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결혼 잘하는 사람 중에 이쁘기만 한 여자는 없습니다. 우리 피디님 말씀대로 쟤는 어떻게 저렇게 결혼을 잘했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기관리가 뛰어난 여자입니다. 배우 김성령 씨처럼 자기관리 정말 끝판왕이잖아요. 그 나이 먹어도 그 나이로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자기관리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남자들이 여자들을 볼 때 외모와 몸매를 보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생물학적 본능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의 가슴이나 골반에 집착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외모 엄청 많이 봅니다. 키도 봐요. 내가 좋아. 박서준. 나는 실은 차은우는 안 좋아해. 박서준. 장기용.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하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무쌍인데 눈이 큰. 저도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남자, 여자 누구나 할 것 없이 외모는 중요하죠. 그렇지만 특히 남성분들이 여성들의 외모를 더 보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자기관리라는 것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여성들을 볼 때 그런 부분에서 매력적인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관리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을 잘해주는 여자입니다. 와, 당신이 진짜 최고야 라고 해주는 사람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남자라는 동물은 인정 욕구가 매우 강한 영혼들이죠. 작은 것에도 칭찬해주고 치켜 세워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주면 굉장히 행복감과 쾌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남자들이 좀 힘들고 지친 마음들을 좀 알아주고 위로해준다면 남자들은 오히려 충성을 다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과 있는 게 제일 행복해. 당신만한 사람이 없더라. 이런 멘트를 계속 해주면 어때요? 내 아내가 날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 아내와 더 행복하고 더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남자들마다 개인적인 니즈가 다르고 인정받는 느낌의 언어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향에 맞는 인정의 언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자, 먼저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에 있어요. 세 번째는 리액션 좋은 여자입니다. 아재 개그에도 깔깔깔 웃어주는 여자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뭘 얘기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니까 되게 즐겁고 재미있다고 느낄 확률이 높죠. 보통 남자들은요 리액션에 약합니다. 김치찌개를 하나 끓여왔어. 와, 당신은 진짜 못하는 게 없다. 이런 멘트 하나에 날마다 김치찌개를 끓여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뉴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우리 남자들은 리더십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나의 행동과 언어들을 리액션을 잘해주는 여자를 보면 자신이 좀 리더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느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결혼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를 굉장히 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건강한 결혼 생활도 이걸 잘 유지했을 때 건강해질 확률이 높죠. 그럼 원장님, 반대로 결혼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의 특징도 있나요? 그럼요. 제가 상담 10년 차인데 그런 사람 어마무시하게 많이 봤죠. 그런 사람들의 유형도 3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피해의식이 강한 여자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남 탓하는 사람들. 넘어졌어도 남의 탓, 뭐 했어도 남의 탓, 그래서 남편의 탓, 아니면 시부모의 탓, 자신의 엄마의 탓, 형제의 탓, 친구의 탓, 모든 것을 자신이 아닌 타인의 탓을 하는 사람들. 이런 대화를 계속 듣고 있으면 남자들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큽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여자입니다. 내 친구는 이번 생일에 샤넬백 받았다더라. 남자의 능력을 무시하는 듯한 말이나 은근슬쩍 비교하는 언어를 씁니다. 자,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요, 신혼 때 신혼집을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남편은 좀 새 아파트에 좋은 곳이라고 해도 조금 외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우리 아내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 좀 더 부엌이라고 해도 남들이 말하는 좀 핫한 동네에서 살고 싶은,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남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입니다. 내가 왜 화나는지 몰라? 이 말을 달고 사는 여자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요, 상대를 계속 눈치 보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틀어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자, 실천해야 될 3가지와 피해야 될 3가지만 잘 연습해서 습관을 만드시면 충분히 멋진 결혼을 할 수 있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남편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참으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왠지 이렇게 해주면 다 맞춰주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진짜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게 이 남편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말하는 빈도수를 좀 줄여나가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뜻은 전달할 때 말투는 좀 순화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표현해주세요. 명심할 것은 남자들은 인정을 받을 때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해 보시고요. 그래도 우리 부부관계는 좀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사례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것도 힘들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담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얘기할사 정다운이었습니다.